윤석열 대통령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전북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사전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읍시는 민선 8기 지난 1년을 맞아 아이 키우기 좋고 청년이 살고 싶은 고장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습니다. 제93회 춘향제 관람객 만족도는 높았지만 먹거리 부스의 바가지 요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전북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전북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피해 당하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복구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은 응급대책과 재해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이 이뤄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가운데 전라북도 의회가 추가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군산과 부안, 김제 내 다른 지역 등에도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집중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 시책에 따라 일반벼 대신 침수에 취약한 논콩 재배로 전환했지만 시기상 재해보험 가입이 어려웠다며 막대한 피해를 전북 농민이 고스란히 지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아니면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피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안군의회가 19일 임시회를 열고 호우 피해에 따른 부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군의회는 지난달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부안 지역 농경지 800여 헥타르가 물에 잠겼고 그 가운데 대부분이 전략작물인 논콩이라며 대체 작목도 찾기 어려워 피해 보상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택과 펜션, 축사 등이 침수되고 제방과 도로 등 공공시설물이 피해를 입었다며 부안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민선 8기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아이 키우기 좋고 청년이 살고 싶은 고장으로 거듭나겠다는 정읍시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구상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정읍시. 민선 8기 출범 당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도시를 하나의 해법이자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청년들이 버티기 힘든 도시, 어린이 키우기 어려운 도시, 이것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우선 출생 신고한 신생아에게는 출생 축하금이 최대 1,000만 원까지 주어지고 정부의 양육수당과 별도로 생후 59개월까지 매달 1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도 도입했습니다. 변변한 산후조리원이 없어 인근 지역으로 원정 출산을 나가야 하는 불편도 일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어린이 전용 병동도 아산병원하고 상의해서 만들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고요. 또 산후조리원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도시소멸기금으로 지금 확정되어서 도비까지 포함해서 부지는 매입을 지금 할 예정이고요. 정읍시가 무려 49억 원을 투자해 지은 천사 히어로즈. 어린이부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암벽 등반과 트램펄린 등 모두 39가지 놀이시설을 갖춘 실내 복합 놀이시설입니다.
정읍시는 추가로 이 일대에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이른바 기적의 놀이터와 동화를 주제로 한 테마 마을과 같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그 옆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창의력을 갖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기적의 놀이터를 지금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설계에 들어갔는데 우리 부모들이 어린이하고 같이 놀 수도 있지만 저는 대도시에 서울을 비롯해서 인근 각지의 대도시 어린이들이 좀 정읍에 와서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도 강화,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들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청년 연령을 45살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7천여 명의 청년 인구를 2만 6천여 명으로 늘렸습니다. 정읍시는 청년 일자리부터 결혼, 주거, 문화 등 47개 청년 정책 사업에 과감한 예산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그리고 또 대학 신입생 장학금 뿐만이 아니고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지원을 해서라도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게 제 시정 목표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시정 운영 방향과 옥정호 문제와 같은 현안 등에 대한 입장도 엿볼 수 있는 헬로 이슈 토크 이학수 정읍시장 편은 19일 밤 9시 채널 25번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정읍시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30분쯤 정읍시에서 다원시스 하청업체 노동자 61살 A씨가 지게차와 철도 차량을 섬유로프로 연결하는 작업 중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열린 제93회 전북춘향제의 관람객 만족도는 높았지만 먹거리 부스의 바가지 요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남원시는 19일 이광현 춘향제정위원장과 최경식 남원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93회 전북춘향제 평가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춘향제 기간 관광객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40, 50대 중장년층이 약 50%로 다른 축제에 비해 연령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MZ세대로 불리는 10대에서 30대 비율이 38%로 지난 2019년 이전 대비 1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춘향제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14명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런 지하차도 수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3년 전 여름 부산에서도 폭우로 차량 7대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3명이 목숨을 잃었죠. 서울에서도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시내 16개 지하차도가 침수됐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심다혜 기자가 서울의 지하차도를 둘러봤습니다. 지하차도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지난 2020년 발생한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지하차도를 지나던 운전자 3명이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부산시는 약 30억 원을 들여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에 차량 출입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차단기 설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서울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지난해 8월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서울의 지하차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수 때 차량의 진입을 막는 차단기나 또 진입 금지를 알리는 전광판 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하차도 입구와 내부를 아무리 둘러봐도 별다른 안전장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 시내 침수 우려 지하차도는 모두 87곳, 이 중 차단기가 설치된 곳은 25곳에 불과합니다.
서울시는 임시 방편으로 진입 금지를 알리는 LED 표지판을 신속히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의 진입 차단 설비를 설치하기에 앞서서 진입을 금지하는 문자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린만 당장 임시로 설치를 하고. 차단기 설치를 위해선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만 언제쯤 확보될지 알 수 없습니다.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 이후 3년.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한 사이 안타까운 희생자는 더 늘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국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에 채소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시금치, 상추를 비롯한 대부분 채소류 가격이 한 달 새 2배 이상 치솟으며 밥상 물가를 위협한다고 합니다. 최근 일주일 내 쏟아진 집중호우가 전북 지역 채소 등 농산물 시설 재배하우스를 덮치면서 농산물 출하에 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식자재 물가 인상은 물론 당장 오는 추석 기간 등 식탁 물가 안정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시금치 도매가는 한 달 만에 17,170원에서 54,780원으로 219% 폭등해 지난해 최고가 51,980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인데 상추 도매가는 57,040원으로 지난달보다 195%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장마 기간 폭우로 사망과 실종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자체들이 여름철 축제와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수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애도하기 위해 잇따라 이어지고 있는 결정인데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의 피해 여부를 떠나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모습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피해 복구 현장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온 자원봉사자들과 여름 휴가를 대신해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러 온 시민들까지 온정의 손길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내려가 비가 그쳤지만 주말부터 다시 비구름이 몰려올 예정입니다. 아직 실종자 수색이 끝나지 않았고 피해 복구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데요.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취약 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조배숙 신임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전북 지역 당선자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1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호남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년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인구가 5만 1천여 명인 고창군이 인구 감소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창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 대책으로 인구 정책팀을 신설했습니다. 19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인구 정책팀은 결혼부터 출산, 보육, 주거 등 종합적인 정책 발굴과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애 전반에 걸친 선순환 지원책을 마련하여 거리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북 지역 한 성금 기탁자가 어려웠던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3년째 보육시설에 간식 나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사랑의 열매는 이희상 씨가 정읍지역 아동센터 3곳에 치킨 420마리를 지원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아이들이 삼복더위에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며 이번 나눔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전주와 군산, 익산 지역 보육시설에 간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